세심히 조직하여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방송원, 또 노력영웅 칭호까지 받은 전설의 아나운서죠. 이춘희가 재작년 5월 방송을 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지 안경을 고쳐 쓰고 더듬거리고 심지어 같은 문장을 2번 읽기도 합니다. 조중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조중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막 받은 원고를 읽는 것 같은데 전 하루 종일 북한 방송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일 같습니다. 더구나 전하는 소식이 북중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하고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방송국밥 먹은 지가 이제 23년이 넘었는데 생방송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방송사고 축에도 못 끼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북한이고 최고 지도자 관련 소식이고 또 이춘이란 말이죠.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도 소식을 급히 전했던 것 같은데요. 이춘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낯이 익죠. 북한 아나운서 성대모사할 때 단골로 패러디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건설 현장을 유해하셨습니다. 비슷한데? 아, 역시 배우 출신. 이춘희는 1943년생이고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과를 졸업했답니다. 배우 생활을 하다가 1971년에 방송원이 됐다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아나운서를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도 이춘희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할 때는 지금도 주로 이춘희가 방송을 담당합니다. 김정일은 목소리 침투력이 좋다고 특히 아꼈다고도 하는데요. 이 영상은 중국 방송에서 이춘희를 소개하는 건데요. 자막을 보니까 북한의 국보라고 나왔네요. 네, 정말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런 베테랑이 실수를 한다? 이건 북한 방송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하겠는데 북한은 생방송이 거의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게 검열하고 정리해서 한참 뒤에야 뉴스로 내보내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차가 예전만큼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북한 열병식이 화제였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정확히 5년 전 당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좀 빨리 오십시오. 빨리. 나 좀 더 시키라. 어디서 해야 되죠? 네? 들리죠? 지금 멘트. 네, 빨리 와라. 행사 진행위원이 하는 말 같은데 그대로 방송에 나가고 있네요. 네. 당시 상황이 열병식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는데 정황상 김 위원장 빨리 오게 하라! 는 행사 관계자들의 말이 여과없이 전파를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화면도 깨집니다. 네. 이 정도면 방송사고 맞네요. 근데 사실 또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 행사 관계자들 얼마나 깨졌을까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때 북한은 열병식을 라이브로 중계했어요. 북한이 처음으로 열병식을 생중계한 게 2010년이었죠.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얼마 후였는데 올해는 녹화 중계를 했잖아요. 혹시 이런 방송 사고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도 조금. 북한은 2년 전부터 열병식을 다시 녹화 중계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여겨집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생방송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큰 행사는 이게 노하우도 필요하고 동선도 계산해야 되고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당분간 안전하게 녹화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 넘게 북한 텔레비전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꼭 텔레비전 죽순이 같기도 해요. 예전에 비하면 북한 방송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지난 태풍 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현장 보도가 거의 없었죠. 해봐야 기상수문국에서 간단하게 촬영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우리가 중계차 타듯이 보도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피해가 나도 한참 있다가 방송했는데 이번엔 피해 상황도 곧바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1시부터 내리던 폭우가 좀 줄어들고 대신 이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고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도 방송하고요. 시차도 줄어서 9시 상황을 9시 10분에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실시간 보도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벽 2시에 고성군에 있던 방송원이 뭐 바로 옆이긴 합니다만 아침 8시엔 통천군에서 방송을 하기도 하던데 우리는 사회부 기자들 태풍 따라다니면서 중계하잖아요. 그걸 본땄나요? 오... 저는 이곳 진도에서부터 출발해 태풍이 이동하는 대로 태풍을 따라서 실시간으로 태풍을 쫓아다니면서 태풍에 쏠리게 이동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저희가 태풍보다 조금 더 빨리 이동한 것 같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고 피해까지 신속하게 공개하는 모습. 좀처럼 치부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 팀장의 북한 학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좋아요. 안녕! 댓글도